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싱글 여자입니다. 손님 없을 때면 항상 사연 틀어놓고 이런저런 사는 얘기 들으면서 지냈는데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약대 졸업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나이만 찼지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본 저였는데 그런 저에게도 좋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마음을 다해 사랑했고 결혼도 하려고 했는데 정말 기막힌 일로 파혼하게 돼서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나이 먹고 그런 일로 파혼당했다고 어디다 얘기하기도 정말 너무 창피해서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에겐 1년 전에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제 약국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언니가 소개시켜준 사람인데 처음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만났어요. 언니가 어찌나 안 알려주는지 아니, 소개팅을 하려면 내가 뭘 알아야 하지. 아유, 걱정하지 마. 넌 이 언니만 믿고 있으면 돼. 진짜 사람이 진국이야. 근데 사람들이 꼭 조건만 듣고 안 만나는 거 있지? 아니, 요즘 세상에 직업에 귀천이 어딨다고. 사람 하나는 내가 보증하니까 진짜 한 번만 만나봐. 언니가 하도 만나봐라, 만나봐라 하길래 아니, 도대체 조건이 뭐 얼마나 안 좋길래 그래? 그래, 사람 하나는 좋댔으니까 일단 만나는 준다. 어디 안 괜찮기만 해봐. 가만 안 둘 거야. 하는 마음으로 벼르고 나갔는데 훤칠한 키에 또렷한 이목구비까지 외모부터 정말 딱 제 이상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예요. 저희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고 주선자 언니는 신이 나서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긴 우리 약국 사장님이자 나랑 같은 약사인데 진짜 알짜배기야, 알짜배기. 집안도 교육자 집안이라 빵빵하고 약사니까 뭐 취업 걱정 없고 자기 약국도 갖고 있고 1등 신부감이지 아주. 저는 괜히 민망해서 언니를 톡톡 쳤죠. 아유 언니 뭐 그런 얘기를 해. 집이 빵빵한 건 아니고 그냥 엄마 아빠 다 선생님이세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약국도 뭐 대부분은 대출이죠. 저는 멋쩍게 웃으며 해명 아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아유 제가 너무 귀한 분을 뵙게 됐네요. 영광입니다. 하며 너스레를 떨더군요.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사람 반듯해 보이지 사상 올곧지 자기 사람 잘 챙기고 거기다 유머 감각까지 갖춰서 정말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 사람도 제가 싫지 않은 눈치였고요. 그래서 두어 번 더 만났는데 어쩐 일인지 그 사람이 사귀자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제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2뼘 정도 떨어져서 집 근처 공원을 뱅뱅 돌고 있었는데 정말 눈 질끈 감고 말했죠. 우리 데이트할래요? 그 사람은 당황스럽다는 듯이 지금 하고 있는데 하더군요. 바보. 내 얘기는 그게 아닌데 말이죠. 아니, 이런 데이트 말고요. 손도 잡고 팔짱도 끼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사귀자고요. 질러놓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후련하더군요. 당연히 그 사람이 승낙할 줄 알았어요. 그냥 숫기가 없어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겠거니 했으니까요. 근데 돌아온 대답이 의외더군요. 그게 실은 제가 말을 안 한 게 있어요. 네? 혹시 유부남이에요? 그 사람 나이가 좀 많았거든요. 41살. 충분히 결혼을 하고도 남을 나이라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유부남을 만나고 있는 건가 해서요. 아니요, 아니요.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연애도 몇 번 못 해봤는데 유부남이라뇨. 그 사람은 펄쩍 뛰며 손을 졌더군요. 사실은 저 환경미화원 일 하고 있어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미리 말하면 사람들이 도망간다고 주선자 누나가 하도 신신당부를 해서 지혜 씨가 좋아서 하루만 더 하고 미뤘던 게 벌써 오늘이네요. 머쓱하게 머리를 극적이는 그 사람을 보며 사실 조금 충격이긴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평소에도 몸에서 조금 냄새가 나긴 했는데 뭐 그냥 그러려니 했었거든요. 크게 거슬리는 정도도 아니었고
저라고 뭐 일하면서 꽃향기 풍기는 거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었죠. 근데 환경미화원이라니 좀 고민스럽긴 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난 약사인데. 그 사람은 고민하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지혜 씨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대로 따를게요. 연락 줘요. 라는 말을 끝으로 절 집에 데려다 준 뒤 돌아갔습니다. 고민이 꽤나 오래 걸릴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채 하루도 지나기 전에 그 사람에게 연락을 했죠. 상관없으니까 우리 그냥 만나요. 그렇게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저를 먼저 배려해줬어요.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가는 것도,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것도 가끔은 답답할 정도로 착해 보였지만 그래도 이기적인 사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아직도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 남아있구나 하는 생각에 신기하기도 했죠. 얼마 정도 지나고 나서는 서로 친구들이나 동료들한테 소개를 시켜주기도 하고 남자친구의 동료나 친구들이 저를 보며 약사라고 치켜 세울 때면 남자친구는 머쓱해 하면서도 내심 자랑스러워하곤 했어요. 그 모습에 저도 살면서 처음으로 약사하길 잘했다 생각하기도 했네요. 근데 제 친구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어요. 물론 남자친구 면전에 대고 티를 내는 건 아니었지만 남자친구가 없을 때면 종종 그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넌 약사인데 같은 사자 정도는 만나야지 환경미화원이 뭐냐? 그러게 말이야. 아까 보니까 냄새도 좀 나는 것 같던데 그거 쓰레기 냄새 맞지? 니들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냐? 아니, 우리야 뭐 다 네 생각해서 그렇지. 거기다 남자친구 나이도 벌써 41라며 넌 이제 겨우 30대 중반인데 너무 기우는 거 아닌가 해서 그렇지. 원래 연애 따로 결혼 따로라더라. 너도 그냥 지금은 즐기고 나중에 결혼은 전문직 만나서 해. 우리 같은 전문직은 또 전문직끼리 만나줘야 짝짝꿍이 잘 된단 말이지. 너무 한쪽이 기울면 말 안 통해. 교육 수준부터가 다른데 뭐 대화나 되겠어? 친구 말에 정말 서운하더군요. 아무리 제 생각을 해주는 거라 해도 사람을 그렇게까지 깔보는 게 거북했어요. 야, 나는 너네들처럼 사람 조건 보고 결혼 안 한다? 니들 그래서 지금 의사 남편, 검사 남편이랑 살아서 행복해? 그래서 맨날 나한테 카톡해서 남편 흉보냐? 나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어. 직업에 귀천이 어딨어? 그렇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은 난 본 적이 없어. 난 그거 하나면 돼. 난 그 사람이랑 대화도 정말 잘 통하고 마음도 잘 통해. 이런 사람이라면 백수라도 난 좋아. 그니까 앞으로 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 저는 화가 나서 단호하게 얘기했고 친구들은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일에 치여 연애를 못 해보니 저런다. 지 생각해주는데 은혜도 모른다느니 나중에 지나고 보면 결국 후회할 거라느니 몇 마디를 덧붙였지만 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로 그 사람의 인품 그거 하나면 됐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관계는 일사천리처럼 진행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눈에 비친 그 사람은 내실이 탄탄한 사람이었죠. 누구보다 착하고 제 조건이나 직업보다는 마음을 먼저 봐주는 진정성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끔은 절에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왔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착한 사람이었고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밤부터 새벽까지 일하고 저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다 보니 데이트할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시간 맞추기가 참 힘들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휴가를 내고 저도 약국문을 하루 닫아서 온전히 하루를 같이 보낼 수 있는 날이 있었습니다. 정말 큰맘 먹고 나를 잡은 거라 기대도 컸었죠. 나이 먹고 좀 부끄럽긴 하지만 우리도 놀이공원 한번 가보자 해서 에버랜드를 갔었는데요.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저나 남자친구 나이 정도 되면 거의 애기랑 같이 오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기도 했죠. 우리 괜찮겠지? 제가 괜히 그 사람 옷자락을 붙잡고 떨면서 얘기하니까 남자친구는 한 손으로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하더군요.
일만 하느라 제대로 연애도 못 해봤다며. 그동안 못한 거 내가 다 하게 해줄게. 우리 신나게 놀자.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안심이 됐습니다. 어떻게 놀아야 되나 한참을 빙빙 돌고 있었는데 그 사람 눈에 거슬리는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데나 놓고 간 음료컵, 과자 봉지, 휴지까지. 그냥 두면 미화 직원들이 치울 텐데도 그 사람은 그런 걸 볼 때마다 치우고 다니더라고요. 데이트하는데 자꾸 그러는 게 좀 신경 쓰여서 아니 그냥 두고 지나가도 되잖아. 우리가 둔 것도 아니고 여기 직원분들이 치우지 않겠어?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그분들도 많이 힘드실 거야. 돌아서면 어질러져 있고 돌아서면 또 어질러져 있고 나라도 도와드리면 좀 낫지 않겠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뭐라 할 말이 없더군요. 그러더니 또 갑자기 어딘가로 막 달려가길래 쫓아가 봤더니 지갑 떨어뜨리고 지나가는 사람 쫓아가서 지갑도 주워주고 엄마 잃어버린 애기는 미아보호소에 데려다주고 저희 놀이동산 데이트는 그렇게 끝났어요. 제대로 놀이기구 한번 타보지 못하고 말이죠. 젊은 사람들만 있으니까 자꾸 뻘쭘해져서 줄 서다가 나오기도 했지만 남자친구가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도와주고 다니니 제가 편하게 놀 수 있나요? 같이 해야지. 저녁 먹을 땐 또 어떡해요? 근처에서 맛있는 거라도 먹자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하필 꽃 파는 할머니가 들어오신 거예요. 요즘은 꽃을 한 송이씩 포장해서 커플들한테 파시나 보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꽃 사다 준다길래 하나 정도 사줄 줄 알고 내심 흐뭇해하고 있는데 세상에 할머니 이 꽃 다 얼마예요? 에? 이 꽃 다? 네, 이거 다 주세요. 아니 형석 씨, 뭘 이걸 다 하나면 돼 나는. 저는 다급하게 소곤거렸지만 남자친구는 알았다는 제스처만 취하고는 끝내 현금을 다 털어 할머니 손에 들린 꽃을 다 사더군요. 무려 45,000원어치를 말이죠. 한 송이 한 송이 포장된 꽃을 하나를 안겨주고 헤헤 웃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참 어이가 없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론 그래도 꽃 받았다고 좋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뭘 다 사요. 그냥 하나만 사주면 되지. 날씨도 추운데 할머니 고생하시는 게 안 됐잖아. 내가 다 사면 할머니도 빨리 들어가실 수 있고 나도 이렇게 좋은 선물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꼭 한 대 쥐어받고 싶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 알겠더군요. 그래서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인 거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좋아한 거기도 하니까요.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다 보니 4번의 계절이 지나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그 사람은 42살이 되었고 저 역시 결혼 정년기를 꽉 채우다 못해 넘겨버린 나이가 돼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남자친구가 먼저 선수를 치더군요. 여느 때처럼 데이트가 끝나고 제가 차로 남자친구를 데려다주고 가려는 참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차에서 내리질 않고 자꾸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말을 꺼내더군요. 내가 나이도 많고 여자 마음도 잘 몰라서 거창한 건 못 준비했는데 그래도 머뭇거리며 그가 주머니에서 꺼낸 건 반지 한 쌍이었어요. 보석도 없고 조금은 투박해 보이는 금반지. 이게 무슨 나랑 결혼해 줄래? 내가 손에 물 안 묻히겠다는 약속은 못하지만 그래도 나 때문에 우는 일은 없게 할게. 나 당신 없이는 이제 못 살겠어. 여자 마음 모른다더니 여자 마음 울리는 말만 골라 하는 그 사람이었죠. 고백도 내가 먼저 했으니까 프로포즈도 내가 먼저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던 제게 그 사람은 먼저 용기를 내준 거였어요. 프로포즈만큼은 내가 먼저 하고 싶었어. 고마워. 먼저 결혼하자고 해줘서. 반지가 마음에 안 들지? 내가 봐도 좀 그래. 에이, 우리 엄니는 좀 예쁜 걸 골라주지. 뭐 이런 걸 골라줘가지고. 어머님이 반지 골라준 거야? 아, 나 장가 갈 때 색시한테 주라고 20년 전부터 사놓고 있었던 거야. 20년 만에 이 반지가 쓰일 줄은 엄니도 몰랐겠지. 우습지? 내가 더 예쁜 반지 해줄게.
지혜 씨 마음에 쏙 드는 걸로다가. 아니에요. 이것도 예뻐. 너무너무. 20년을 기다렸다가 나한테 온 거잖아. 이것만큼 소중한 게 어딨겠어. 다이아보다 더 빛나는 것 같아. 그렇게 그 사람을 한참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도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져 있었어요. 물론 행복의 눈물이었죠.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정말 잔뜩 긴장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단정한 옷을 골라 입고선 과일 바구니를 들고 그 사람 집으로 향했어요. 늘 밖에서 내려주기만 했지 안으로 들어가는 건 처음이라 정말 많이 떨리더군요. 외아들이라 어머님께서 많이 아끼시겠지. 날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면 어쩌지 하면서 정말 교무실에 끌려가는 학생 마냥 긴장했는데 생각과 달리 어머님은 너무나도 따뜻한 분이셨어요. 제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오셔서는 아이고 잘 왔어요. 어서 들어와요. 하며 따뜻하게 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뭘 이런 걸 사오냐고 하시면서도 과일 바구니를 보며 한참 동안 웃으시던 모습이 꼭 소녀 같았죠. 덕분에 제 긴장은 많이 풀어졌고요. 소박한 상차림에 같이 밥도 먹고 과일도 먹다가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 약국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약사? 네, 큰 사거리 쪽에서 약국 하나 하고 있어요. 둘이 만난 지는 얼마나 됐어? 1년 정도 됐어요. 아유, 엄니, 뭘 그렇게 자꾸 물어봐요. 내가 다 얘기해 줬는데. 넌 잠자코 있어, 이 자식아. 그래도 우리 집안 될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도 못 물어보냐? 어머님과 남자친구의 투닥거림을 보면서 웃음을 겨우 참았어요. 그마저도 정겨워 보이더라고요. 이런 화목한 집이라면 나도 행복할 수 있겠구나 싶었죠. 이때까지는 말이에요. 둘이 결혼하고 싶다고 들었는데 정말 아가씨도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어? 네, 형석 씨한테도 잘하고 어머님께도 잘하는 며느리 될게요. 허락해 주세요. 아유, 이게 뭔 경사라니. 그래, 결혼해. 허락하고 말고. 이놈이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장가나 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똑소리 나는 아가씨를 데려왔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그래. 아유, 이걸 누구한테 먼저 얘기해야 되나? 생각보다 어머님의 반응은 굉장히 컸어요. 박수를 치고 콧노래를 부르고 제 손을 마주 잡고는 연신 고맙다, 잘 생각했다 하시며 빨리 날 잡자고 상견례는 언제가 좋겠냐며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부모님께 여쭤보겠다고 말한 뒤 집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서 형석 씨를 좀 반대하고 있었어요. 직업 차이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엄마 아빠 마음에는 좀 안 차셨나 봐요. 그래도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착한 사람이라고 끈질기게 제가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사위의 좋은 배경만큼이나 딸의 행복을 바라셨을 테니까요. 형석 씨가 알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저 혼자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진짜 그 사람 좋아해요. 나 좀 있으면 40이야, 40. 이러다가 처녀 귀신 될지도 몰라요. 얘가 못하는 소리가 없어. 엄마는 제 등을 찰싹 때리시면서 흘겨보셨습니다. 조건이 뭐가 중요해. 약사가 뭐 그렇게 대단해요? 환경미화원이긴 해도 그 사람 벌이도 적지 않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 만나서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만큼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 또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어? 엄마 아빠는 한참을 서로 마주보고 계시다가 못 이기겠다는 듯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 덕분에 남자친구 데리고 집에 인사도 가고 상견례 날짜도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건은 상견례와 함께 터졌습니다. 어차피 집은 남자친구가 작은 아파트 사놓고 전세 준 게 있다고 해서 전세 기간 끝날 때까지만 어머님 집에 같이 살다가 아파트로 나갈 생각이었고 혼수도 그때 맞춰서 사면 되는 거니까 결혼 날짜 정도나 잡으면 되겠다 했었어요. 그런데 동상이몽이 따로 없더군요.
유일하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생각이 달랐나 봐요. 아유, 저희 아들도 어디 내놓으면 빠지지 않는 앤데 둘이 죽고 못 산다고 하니까 눈 질끈 감고 허락했어요. 제가 처음 배웠던 어머님의 모습과 상견례에서의 모습은 180도 달랐습니다. 마치 제가 남자친구에 비해 한참 기우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더군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태도에 언짢아 하시는 것 같아 저는 계속 눈치를 봐야 했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손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저에게 건네셨습니다. 예, 이건 혼수랑 예단 목록. 그냥 딱 기보만 적었다. 이 정도는 해올 수 있지? 당장 그 자리에서 펴볼 수는 없는 노릇이라 일단 알겠다고 하고 집에 가져와서 펴봤는데 정말 가관이더군요. 보석 액세서리 세트가 종류별로 다 적혀 있었고 70인치 TV에 최고급 냉장고에 김치 냉장고, 그리고 시이모님과 이모부님들 정장에 어머님 밍크코트, 해외에서 유명한 디자이너가 만든 최고급 소파, 침대, 하다못해 변기까지 저보고 새로 바꾸라고 하더군요. 거기에 현금은 3천만 원, 다 합쳐보니 금액이 1억 조금 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그걸 보고 정말 기함하셨어요. 아니 이게 다 뭐야? 너 뭐 어디 모자라니? 무슨 하자 있어? 약점 잡혔어? 이놈의 여편 내가 돌았나? 약사 며느리 데려가면서 미안해하기는커녕 예단? 그것도 이걸 다? 이 죽일 놈의 여편네. 너 이 결혼 당장 엎어. 안 봐도 뻔해. 아주 속물 중에 속물이고 결혼하면 네 앞길 시궁창도 했건 더 말할 것도 없다. 엄마 아빠 모두 노발대발하셔서 일단은 제가 어머님을 만나서 얘기해 보겠다고 하고 겨우 진정시켜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 근처 카페에서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군기잡기용으로 그러신 거겠지. 설마 진짜 이걸 다 해오라고 하시는 건 아니겠지 하면서 초조하게 어머님을 기다렸어요. 차림도 어딘가 좋아지시고 안색도 밝아진 어머님이 나오시더군요. 어머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평소보다 옷도 화려하시고 안색도 되게 좋으시네요. 아, 약사 며느리 보는데 이 정도는 관리해야지 나도. 아, 근데 옷이 좀 비싸 보이는데요? 에휴, 뭐 이까짓 걸 가지고 백화점 가니까 한 200밖에 안 하던데? 어차피 네가 혼수랑 예단 다 해오면 3천이나 생기는데 미리 돈 빌려서 옷도 좀 사고 관리도 좀 받았지. 호호 웃는 어머님 앞에서 전 표정 관리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안 그래도 그 혼수 예단 때문에 그러는데 어머님. 그게 왜? 내가 너무 소박하게 적었지? 역시 약사도 사자는 사자인데 말이야. 아유, 남들은 사자 며느리 볼 땐 한 2억은 받아도 된다고 하던데 나는 반뚝 잘라서 1억만 적었어. 니들도 적은 나이 아닌데 애도 키우고 하려면 빠듯하잖아. 어머님, 저 그만큼 예단할 돈이 없어요. 누가 예단을 1억씩이나 해가요. 좀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한 3천이나 5천 정도면 대출 받고 해서 어떻게 가능할 것 같은데. 예, 그게 무슨 소리니? 대출 받아서 예단하면 그게 혼수고 예단이니? 결국 니들 결혼하면 그 대출 누가 갚는데? 다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으로 갚을 거 아니야. 그리고 너 나이가 몇 살인데 1억도 없어? 약사 맞아? 사기치는 거 아니고?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전 그냥 아유 너 아니어도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겠다는 사람 아주 그냥 광화문까지 줄 쫙 서 있다. 뭐 약사가 대수라고. 니네 부모님도 참 그렇더라. 내 아들 무시하신다니? 환경미화원이 뭐 어때서? 왜 인사치레라도 귀한 아들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사위 얻게 돼서 영광이다. 이런 말이 없어? 아무튼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더니 경우 없는 게 똑같네 똑같아. 부모님 욕까지 듣고 나니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요? 어머님도 똑같았잖아요. 상견례 나와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내 형식씨 자랑만 하셨지 제 칭찬 한번 하신 적이나 있어요? 네가 칭찬할 게 뭐가 있니?
나이가 어리기를 해 얼굴이 연예인처럼 예쁘기래. 아님 집안이 빵빵하기래. 볼 거라곤 약사 직업 딸랑 하나인데 돈 1억도 못 모았으면 그것도 별 볼 일 없다 얘. 니네 부모도 참. 아니 혼수 1억도 못 해줄 거면서 무슨 딸을 시집 보낼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 아무튼 이래서 집안을 잘 봐야 되는 건데 에휴.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전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그 여자의 멱살을 잡아챘습니다. 어머 어머 이년 봐라. 아이고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아이고 시엠이 될 사람 멱살 잡는 년이 세상에 어딨답니까? 꽥꽥 소리치는 소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지만 전 개의치 않았어요. 어이가 없네. 솔직히 이 결혼 내가 기울어? 네 아들이 기울지. 그래 환경미화원 뭐 힘든 일 하는 거 알고 좋은 일인 것도 알아. 열심히 사는 것도 알지. 그래서 내가 연애도 했고 결혼도 하려고 한 거고. 근데 뭐 혼수에 예단이 1억? 사자 며느리 볼 땐 2억쯤은 받아야 된다고? 재벌이세요? 재벌이면 내가 그만큼 해가지. 당연히 그쪽에서도 나한테 그만큼 해주니까. 근데 내가 재벌과의 시집 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1년은 신혼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시집살이 해야 되는데 그 집 가구를 다 바꿔라? 그것도 최고금으로만? 시모에 그 남편들 정장까지 맞춤으로 해주고 밍크코트까지? 야, 이 아줌마야, 정신 차려. 당신 지금 아들 갖고 장사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아주 생 양아치같이. 야, 이년아,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권리 있어, 나한테도. 권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나 이 결혼 안 해. 어디 그 잘난 아들 데리고 잘 살아봐. 정확하게 말하는데 형식 씨한테는 아무 문제도 없어. 단 2년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거야. 혹여라도 그 사람이 다른 여자 데려오면 그땐 좀 안 그러길 바래. 어떤 여자든 이 꼬라지 보면 그 집구석에 들어가고 싶겠어? 엄마라는 년이 아들 갖고 장산하고 앉았는데 미친년이 지금 뭐라는 거야?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그 여자는 제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었고 저는 그 손을 가볍게 쳐냈습니다. 아줌마, 내 몸에 손끝 하나 대는 순간 폭행으로 고소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으니까 당장 꺼져. 멱살 잡고 있던 손을 힘껏 뿌리쳤더니 그 여자는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더군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는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 구경 났어? 다 꺼져! 하고 소리치더니 카페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저 역시 그 길로 나와 약국으로 돌아갔죠. 그날 저녁 자기 엄마한테 얘기를 전해들은 남자친구는 약국으로 찾아왔습니다. 선배한테 겨우 사정사정에 근무까지 바꾸고 온 모양이더라고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우리 엄마 말 다 무시해. 내가 다 커버해 줄게. 나 당신 없으면 안 돼. 진짜 안 돼. 우리 결혼하자. 어? 됐어. 나 부족한 거 없고 잘못한 것도 없어. 당신한테 기우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고 이런 결혼? 내가 싫어. 파혼해. 그냥. 제발 나만 생각하면 안 될까? 나만 봐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나 버리지 마. 눈물을 뚝뚝 흘리는 남자친구 모습에 마음이 약해질 뻔했지만 저는 다시 강하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 안 변해. 나 당신 착하고 성실한 거 하나 보고 만났어. 근데 그 뒤에 이런 몰상식한 부모가 있을 줄은 몰랐네. 당신이랑 살면 난 아마 그 몰상식한 아줌마한테 돈이나 뜯기다가 늙어 죽겠지. 더 듣기 싫으니까 너도 꺼져 그냥. 남자친구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었고 저는 그 사람을 못 본 척 하던 일을 계속했어요. 손님들이 자꾸 들어오면서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그 사람도 곧 포기하고 돌아가더군요.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연락이 왔지만 저는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한테도 사실대로 말씀드렸더니 차라리 잘 됐다고 다시는 그 집안이랑 엮이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런 쳐 죽일 여편네 같으니라고.
그래도 네가 잘 결정했다. 너 정도면 충분히 더 좋은 집, 더 좋은 사람한테 시집 갈 수 있으니까 이번 일로 너무 기죽지 말고. 알겠지? 네, 걱정 마세요. 내내 제가 신경 쓰였는지 엄마 아빠가 약국을 옮겨주신다고 하셔서 아예 그 집 구석이랑 멀리 동떨어져 있는 동네로 약국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사람을 만날 일은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요즘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아직 마음이 다 회복되진 않았지만 많이 괜찮아졌고 또 최근엔 다른 사람을 만나 만남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랑 결혼할 뻔했던 그 사람 얘기도 옛날 손님을 통해 종종 들어왔습니다. 파혼 선언 이후에 직장도 그만두고 매일을 술로 산다고 해요. 자기 엄마가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된 후 아예 집을 나와서 따로 산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 엄마는 저만 믿고 빌렸던 돈을 갚지 못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 빌려 돌려막다가 결국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했다네요. 아들한테 매달려도 그 사람이 10원 한 장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줄래도 줄 돈이 없었겠죠. 직장까지 그만뒀으니까요. 최근엔 뭐 건강검진 결과도 안 좋았다던데 뭐가 문제인지 몰라도 정말 폐인 다 됐구나 싶더군요. 아무리 미운 집안이라지만 그렇게 그 사람이 폐인처럼 산다는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도 다시는 돌아보진 않으려고요. 제 인생, 제 부모님을 위해서라도요. 다 자기 팔자대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속물적이지 않을 수 있겠느냐마는 적어도 자식 놓고 장사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저처럼 무리한 혼수, 예단 요구를 받는 분들이 또 계시다면 꼭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결혼을 할 필요가 정말 있겠냐고요. 당신은 더 빛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